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설 연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를 준비하시라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서울경제TV 전문가들의 2020년 본격적인 투자 팁 강의들을 엑기스만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시간 동안 많은 시청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게 참 시장 상황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라 급락을 했을 때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김민재 앵커도 단기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물어보니까 뭐 작년에 좀 손실이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급락의 흐름들이 나왔었고 오늘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잠깐 좀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거래소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을 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자, 여기서 보면 이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어제 개파락 부분들을 다 만회하고 시초가까지 만회하고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종목군들이 아마 대부분 다 갭상승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도 줄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지 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를 안 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을 했을 때에는 반등 타이밍을 보고 매도를 하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을 보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흐름들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 어차피 뭐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군들 나왔던 부분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장이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아까 종목 상담했던 종목인데요.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만약에 내일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최소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요. 절반의 되돌림이. 그러면 자, 이 기업을 30분 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주가가 이 친구는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겁니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7,100원짜리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여기에 밀려 내려왔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 비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8,000원이잖아요. 그죠? 이 자리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 요걸 또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럼 그 자리대가 7,7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담을 해드렸을 때, 조언을 해드렸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매수가가 7,700원에 7,800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럼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저는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보거나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좀 수익이 좀 더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다시 시장이 밀려버리게 되면 어제처럼 지수가 밀려버리고 오늘처럼 이 종목 고려제약처럼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때 따라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시면 좋다. 그러면 내가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고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도 지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가 예를 들어서 역별 종목군들이나 아무튼 뭐 그런 종목군들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아무거나 그냥 딱 하나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풍국주정이라는 거를 기업이 있어요. 수소차 테마 해갖고 수소차에 아마 물려 계신 분들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죠? 반등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데 그럼 요걸 어떻게 보냐면 요거 딱 까세요. 기업 분석. 이렇게. 기업 분석을 까다 보면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볼 건 올해 이제 19년도 실적이 나올 거예요. 요 19년도 실적이 2018년도보다 늘어났느냐,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 요게 첫 번째예요. 지금 3분기까지 봤을 때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80억대예요. 그죠? 근데 분기별로 보자고요. 분기별로 보면 12월 달에 뭐 4분기 때 실적이 급증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간에 2018년도보다는 역성장이에요. 역성장이라는 부분 일단 첫 번째는 탈락이에요. 두 번째, 연간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연간 전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반등시 매도예요. 반등시 매도인데 재무구조는 괜찮아요. 근데 주당 자산가치가 10,000원대고 그러니까 얘는 이 친구는 안 빠진 거란 말이에요. 올해 전망치도 없고 역성장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오늘처럼 갭상승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비중을 줄이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에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16,250원, 16,300원 그 위로는 분할로 비중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는 이 종목에 있어서 미련이 남는다면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상담을 했던 거 또 말씀드릴게요. 배 아프게 여러분들. 원희 QNC 아버님 저 목소리 기억을 해요. 주식 잔소리 애청자이시고 자주 보세요. 하락주 때 요거 뚫고 넘어가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왜 가지고 갈까? 보세요. 올해 적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작년도에 2018년도에 4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2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더 가져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무구조 괜찮죠? 주당 자산가치가 뭐 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져가도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간 기준으로 보니까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상 최대 실적. 그러면 단순 논리로 따져봤을 때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2017년도, 2018년도가 실적이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주가가.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가 더 좋았고 2018년도, 17년도, 2018년도가 400억대였어요. 근데 보니까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빠졌단 말이에요. 실적 꺾이니까. 근데 이 실적을 훌쩍 뛰어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간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하게. 그죠? 이런 종목은 오히려 가져가는 거예요. 왜? 시장은 빠져서 반등이 나오지만 얘는 차트를 돌려서 더 가잖아요. 기본적 분석을 봐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더 크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배열이니까 더더욱 더 가져가는 거고. 아까 그 고려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나오지 않고 변동이 크니까 테마성 종목이니까 반등 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풍국주정 같은 경우도 역배열권역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얘 이제 완전 역배열로 바뀌어버렸어요. 풍국주정.
완전 역배열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점 깨지면 쭉 밀릴 수 있습니다. 긴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저점 깨게 되면 이거 쫙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대응 안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후회합니다. 테마는 소진이 되면 상승했을 때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 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반등 시에는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에서부터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차트가 역배열권역에 있을 땐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 기업의 실적을 봤는데 올해보다 내년도가 성장을 할 수 없는 컨센 자체가 없어요. 그럼 그 종목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나빠요. 더할 나위 없이 비중 축소해야 되고,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선호하는 차트를 봤는데, 차트를 보는데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이다. 그러면 더더욱 더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만 꼭 기억을 하시고, 내일장에도 대응을 꼭 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락장 대응 방법 했고요. 급반등장 대응 방법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지금 갈피를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IT 쪽이 계속 움직일 거다라고 그런 판단이 돼서 IT 쪽 섹터를 계속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체감이 그렇게 쏙 좋지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시장의 흐름들이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나서 화장품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면세점이라든가 호텔신라 이런 기업들이 있죠. 카지노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체감은 좋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두 가지를 측면을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정을 받는 것들, 즉 IT 쪽 섹터잖아요. IT 쪽 섹터에 조정받는 것들을 이용해서 눌림목이라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종목군들을 모아갈 거냐, 요거 한 가지와, 나는 빨리빨리 승부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투자자분들도. 그럴 때는 내수 쪽에 있는 그런 포지션을 놓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구간은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에도 좀 올려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코리아나나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는 부분들보다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상관없이 좀 우량 그 실적이 좀 나와주는 그런 기업들이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뭐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도 저는 굳이 권해드리진 않았었어요. 유튜브를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이런 기업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요. 이 부분들 한번 보세요. 역배열권역에 있는 기업들은 좀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슈, 즉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 방문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며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정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각 이동평균선도 저항자리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자리이기 때문에 이격이 좀 멀리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은 한 차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거예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죠. 코스맥스도 어찌됐든 간에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9%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인데 다른 종목군들보다도 일단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나 이런 부분들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이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여요. 물론 코리아나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모레퍼시픽 괜찮고 LG생활건강 괜찮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14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살까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코리아나나 한국화장품이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과연 직장인분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섹터 내에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는 이격이 이렇게 크게 좁게 있잖아요. 그럴 부분들보다 차라리 제닉이라는 기업이 좀 더 낫겠죠. 물론 기술적인 흐름상 놓고 본 거예요.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별권역으로 눌리고 있으니까, 먼저 선반영을 받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놓고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걸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IT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급등이 나왔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11선 지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1선 지지를 AP 시스템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11선을 깨졌죠.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AP 시스템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21선을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매수 관점입니다. 저는 이 구간부터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즉 21선 이탈시 손절, 뭐 이익 실현, 뭐 이런 종목 상담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실적이에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좀 전에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IT 섹터가 가장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차트를 보세요. 올라간 것도 없어요.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길게 보게 된다라면 그만큼 6만 원 가까이 갔던 주가가 2만 원도 깼고 이제 3만 원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SFA도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른 종목 뭐가 있을까요? 야스나 이런 종목 역배열이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원익 QNC 같은 것도 있잖아요.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한번 눌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머티리얼즈 21선 깨졌네요. 요거 저는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럼 결국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내수 쪽에서 수익을 좀 내고 거기에서 수익 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IT 쪽 섹터를 다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게 된다라면 좀 더 좋다라는 거. 21선이 깨지면 뭐 이익 실현하고 그 부분들보다도 21선이 깨지고 내려가고 하는 기업들에서 밀려 내려왔을 때 받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근거는 올해의 실적이 작년보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얘기고, 아직까지 이 부분들에서 고점권역에 왔다, 과열권에 왔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내일장에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시장을 좀 판단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1월 8일 날 수요일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는 1월 8일부터 저희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기관 쪽은 여전히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한 자금 자체가 꽤나 많아요. 이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소화의 주체는 외국인 쪽에서 소화를 해줘야지만 시장은 상승을 할 거고 버틸 거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에 대한 강도가 더 이상 강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주도 섹터가 무언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IT죠. 거래소 쪽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치고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를 더하게 되면 화장품 뭐 이런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연초까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줬던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주도주였잖아요. 주도주.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쭉 매수를 해주다가 매수가 급감을 하고 매도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20일과 작년 20일과 23일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20일과 23일 부근에 시장을 한번 볼게요. 20일과 23일이면 요 시기잖아요. 이 시기. 요 고점권역이 나왔을 때. 그럼 지수를 한번 볼게요. 20일과 21일 사이니까 그 구간에서는 요 구간이네요. 삼성전자가 약간의 매수 혹은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지수는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죠. 그죠?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매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매수가 시작됐던 부분들은 1월 3일경입니다. 1월 3일경부터 매수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면 1월 3일 날에 시장의 흐름들은 어땠나 보면 1월 3일은 이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 그러면서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수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의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급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까?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더 치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하니까 차트나 뭐 이런 부분들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을 보겠죠? 요 자리대가 저항 라인대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저항 라인대가 왔으니까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무슨 말씀 드렸었죠? 1단계 무역 합의문을 작성을 하고 공개가 됐을 때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나 혹은 재료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이 두 번째 부분들 기술적인 분석과 그다음에 이슈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나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시장의 주도주는, 시장의 주도 섹터는 삼성전자이고 IT 섹터이기 때문에 IT 섹터,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만큼 조정을 받느냐,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기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 이거 내가 따라 들어갈 자리 때는 아니구나, 혹은 지금 서서히 들어가 봐도 되겠구나, 이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반등에 있어서의 주축은 반등을 이끌어내고 상승을 이끌어냈던 부분들은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금융투자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 또한 삼성전자와 유사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고 좀 더 탄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달 들어서면서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쪼개서 봐보세요. 어떻게 보냐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죠. 그럼 이걸 주식으로 해서 이거는 SK하이닉스예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수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삼성전자도 같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금 매도세가 나와주는, 연말로 갈수록 매도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공격적으로 많이 매수를 해줬었어요. 그죠? 매수를 해줬다가 갑자기 급감을 했었고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공격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SK하이닉스 쪽은 조금 부족하네요. 외국인 쪽보다는 SK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 부분들에 있어서의 순매수 규모가 훨씬 더 컸던 부분들이죠. 근데 12월 중순경 들어왔을 때는 매수에 대한 수량이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쪽과 기관 동반적으로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탄력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최근 들어서 조금 과거의 부분들보다 더딘 그런 이유들을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는 매도 강도가 좀 더 강해요. 외국인 쪽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력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이러한 주도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ETF 상품이죠. ETF 상품을 보고서 이 부분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포지션을 좀 정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어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금융투자 쪽 보게 되면 지수에 대한 ETF 상품 쪽에 있어서의 매수나 매도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 같은 경우는 ETF 쪽에 매수를 좀 많이 해요. 근데 기관이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전히 금융투자 쪽은 4거래일 연속적으로 레버리지는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인버스를 한번 볼까요? 인버스를 좀 보게 된다면 어떤 수급이 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인버스를 보게 된다면 매도 기조가,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로 일단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금융투자 쪽도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즉 조정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조정을 받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매수를 하면 되겠죠. 매수 관점으로 보였으니까. 근데 얼마만큼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전략을 좀 세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받는 시기는 뻔하죠. 뭐 합의문 작성하고 그 초안이 공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된다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 받는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평소에 매수를 하고 싶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중심은 IT, 2차 전지,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중국 관련주 이런 쪽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순환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라고 5G 정도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어닝 시즌이잖아요. 어닝 시즌에 있어서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조금 더 탄력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유튜브에서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수급 관심주라고 해갖고 그들 종목군들 지금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아, 이 부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닝 시즌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훈 위원의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강의를 해주실까요? 이게 매일 네. 10분씩 이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따져보면 한 250개를 해야 돼요. 그 이제 PD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맨날 이렇게 투자 팁 해갖고 250개 저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실적 예비치를 발표로 시작을 해서, 실적 어닝 시즌을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닝 시즌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투자 주체?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3대 주체가 개인 투자자가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어요. 가장 유리한 집단이 제 판단으로는 기관 쪽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을 탐방을 하고 IR을 하고 하는 그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전망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요,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건 기관 쪽에서 네.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주체 중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투신 쪽이에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유튜브 영상에 제가 수급 개선주라고 해서 몇몇 종목군들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1월 7일인가 8일경에 있을 거예요. 유튜브를 보시면 나와 있을 건데요.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아니라 하나 마이크론이죠.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럼 요 부분들이 아마 요 시기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 부분들을. 그러면 요 부분들 왜 매수를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면 수급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요렇게 보였어요. 요렇게.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투신 쪽에서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물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부담 요인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수급이 개선이 됐고 매도가 나오다가 매수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렇게 전환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하게 된다라면 상승의 추이는 좀 더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그럼 차트의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서 수급 개선주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 아마 6종목인가 7종목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물론 눌린 종목군들도 있어요. 수급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1월 7일 날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 1월 7일 날에도 이렇게 매수로 전환이 됐었고 이때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동반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정과 상승을 나오면서 결국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이 종목군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원익 QNC라는 종목군들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펌텍코리아라는 기업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죠. 이 기업 같은 경우 보더라도 수급이 많이 꼬였어요.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수익으로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자, 제가 여기에서 이 종목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섹터가 뭔가를 한번 보세요. 컨텐츠 있죠? 그리고 IT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IT 쪽 섹터, 지금 시장 자체의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내수 섹터죠. 중국 관련 섹터.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결국 시장에서 주도 섹터 혹은 주도 업종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다 투자자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수급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을 보는 거예요. 특히나 투신 쪽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는 얘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아마 골라보시게 되면 차트죠. 하나마이크론 정배열이죠. 그죠? 이 시기에 정배열 권역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장기평 뚫고 정배열 초입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원익 QNC 정배열 권역이에요. 즉 제가 계속 역배열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리고 정배열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도 섹터고 주도 주예요. 정배열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배열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많이 빠진 주식을 좋아해요. 절대로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초입 권역에 있는 종목 중에 시장에 관심이 있는 섹터 그리고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성장성이라는 부분들과 실적이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서 종목 선정을 하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닝 시즌 쪽에 있어서는 좀 더 수월하게 트레이딩 혹은 단타 혹은 투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급적으로 기관, 투신, 차트는 정배열,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업종 그러한 부분들도 보면 되고 역배열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한 발 빼고 보자라는 의견 그 부분들만 좀 지키셔가지고 내일장 한번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 오늘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고 그런 부분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가 한번 봐볼게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 중소형주 좋아하시니까 중소형주를 한번 봅시다. 네. 요렇게 조금 줄여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죠.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와줬나? 뭐 요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요렇게 놓고 한번 봅시다. 네. 자, 투신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투신이 매수한 종목, 오늘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면 뉴트리가 있네요. 뉴트리가 있는데 뉴트리는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죠? 뉴트리 같은 경우는 정배열 초입 권역인데 장기 평선 뚫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1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7,0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을 기다려줘야 돼요. 이런 거 그냥 통과시키세요. 하지 마시고. 스튜디오 드래곤 투신 중에서 매수 나왔지만 이미 전부터 나왔었죠. YG엔터 계속적으로 매수 들어와서 올라갔으니까 통과하고요. 민엔지 역배열 통과.
파라다이스 매수가 기존에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통과. SAMT 요거 SAMT 같은 경우는 오늘 투신 쪽과 기관 쪽과 외국인 쪽 대량으로 들어왔네요. 근데 한 차례 상승했다가 이제 바닥 권역을 탈피하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역배열로 전환이 되진 않았지만 장기 평선 지지해주고 있죠. 요거 매물수화 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시초가를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고 눌러줬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괜찮겠죠. 2,200원 정도? 그 정도 때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로 매수를 해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즉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매수가 6거래일 들어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제외를 하고요. 테스 빼고요. 최근에 들어온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보면 돼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도 6거래일 들어왔지만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외국인 쪽도 전고점 돌파 시도 나왔고 정배열 초입 구간 만들어 놓고 그런 이런 종목군들 눌림목 구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IT 섹터, 정배열 초입, 수급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내일 한번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의 흐름들이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들 선호를 좀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 당황을 안 하시네.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항상 종목 상담을 하거나 혹은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만약에 올라갔어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걸 어디에서 팔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수익 중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이거는 수급에 의해서 슈팅이 나오든 언더슈팅이 나오든 덜 생각했던 것보다 덜 오르든 그런 식으로 정해진 수급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고점에 딱 매도를 하고 싶은 거는 사람의 욕심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죠. 그냥 어중간하게 매도를 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즐겨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군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원익 IPS예요. 원익 IPS를 보게 되면 오늘 신고가죠. 요 자리대 7월달, 8월달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대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이 자리대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봐요. 전고점 자리대가 넘어섰으니까 그리고 나서 추세를 타고 저점과 고점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응을 추세를 그어보세요. 추세를 이렇게 그어서 이탈을 하게 되면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세요. 절반 정도. 그럼 쭉 가다 보면 지지를 받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 자리대에서 또 저항 자리대 요게 나왔잖아요. 다시 또 올라가죠. 이 추세를 저점과 저점 자리대를 그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이거 이탈하게 되면 매도예요. 그럼 요날 절반 매도예요. 절반을 매도했으면 나머지 절반은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61선이 깨지든 아니면 뭐 전고점 자리대 이탈을 하든 그때 그냥 다 전량 차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자리대까지 안 가고 나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 자리대가 안 깨지고 난 이후에 계속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절반 판 거를 아쉬워할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하지 마세요. 절반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했던 종목, 그 매도했던 그런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인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예측 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고점 자리 때 딱 매도하고 저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단적인 예로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랑해야지. 저희가 RF택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절반 차익을 했어요. 10,000원 위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갔어요. 전고점 자리도 넘어서고 있고, 제가 1차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10,000원이었어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에 왔으니까 절반을 팔았어요. 그냥 예상 10,000원부터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더 올라가요. 그러면 절반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더 수익을 키우면 돼요. 추세를 끝까지 가서 먹든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절반을 팔았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게 되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 이게 더 사도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그 절반 매도했던 걸 다른 걸 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산 증식을 조금씩 해 나가는 부분들이지 이 종목을 사서 최바닥에 사가지고 머리 탁 세워갖고 그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냥 절반의 미덕이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절반은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만 끝까지 추세를 따라가든 아니면 기본적 분석에서 혹은 기술적 분석에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고 가져가 보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익이 뭐 40%, 5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내가 투자했던 원금을 빼세요. 원금을.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의 수익이 났어요. 그럼 100만 원을 빼게 되면 수익금으로 남잖아요. 그거는 상장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수익이에요. 이것들을 계속 끝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한 가지 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종목에 있어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가 혹은 어디에서 뭐 사야 되는가, 물론 사야 되는 건 나중에 일이지만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절반 정도의 미덕으로 나머지만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된다라면 아마 좀 더 편안하게 투자나 이런 분들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내일장부터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은 게, 청산을 하고 싶은 게 누구나의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일단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실 텐데,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이 시간에 도와드릴 때도 그렇지만 좀 안전하게 절반 정도는 미리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늘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수익 내는 도중에서도 투자 전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드렸는데 역시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내고 계실 때는 늘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해두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상황을 지켜보시라는 말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장이거든요. 내일 시장 일단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금요일장, 내일장 일단 어떻게 예견을 하시나요? 내일장이요? 네. 금요일장이에요. 그렇죠. 당황스럽게 물어보셔갖고 제가 순간 당했는데 내일도 일단 종목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간이 몇 분 남았죠? 시간 1분 남았는데 빨리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SAMT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거 조정시에 보면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어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급 보시면 오늘도 전날이잖아요. 전날 수급이 괜찮게 들어와서 요거 한번 내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급이 또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똑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종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수는 크게 걱정할 필요성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종목장으로 펼쳐질 거라는 거. 근데 내일 이제 조정을 만약에 IT 쪽 섹터를 받게 된다라면 아마 화장품 쪽이라든가 이 중국 관련 쪽 좀 쉬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이니까 그쪽으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서울경제TV 전문가들의 강의 어떠셨나요? 만족이 되는 그런 강의였길 바라면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도 저희 서울경제TV와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